안녕하세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민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4주차 영상 인공지와 인공지 배열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4주차가 접어들면서 이제 날씨도 쌀쌀해지고 하늘도 높아지고, 네, 학교의 코스모스가 이렇게 활짝 핀 것을 보면은 가을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요. 이제 가을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고, 네, 잘 하셨으면, 네,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주 3주차 영상에 기초상과 교합제를 다룬 발표를 했었는데요. 저번주 못지않게 이번주도 정말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총이치에 있어서 기초상과 교합제 기준에 맞게 이제 인공치를 배열하게 되니까 두 파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저번주 못지않게 중요한 인공지 배열과 그리고 인공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인공치아, 자연치아를 대신하도록 인공재료로 제작한 치아로 제조회사마다 형태와 크기를 다양하게 제작하여 공급한다. 네, 인공치아의 구조가 이렇게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게 시중에 이렇게 시판되어 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인공치아들이 있는데 이게 다 다른 형태와 색 그리고 규격을 다 가지고 있는 치아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제 총이치 실습 시간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이 인공치를 이용해서 이제 인공치 배열을 하게 될 텐데요. 이 인공치아는 구조가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렇게 치조면, 유지핀, 유지공, 그리고 살면, 절단면, 교합면, 순면, 현면, 치경선, 치근부, 돌출점, 그리고 설측 경계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보신 단어가 많으실 거예요. 네, 치조면이 뭐냐면 이 치조제에 적합되는 부분으로서 이 치아 배열할 때 이 길이를 조정하기 위해 삭제도 되는 그런 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치 같은 경우는 유지핀이 삭제되지 않도록 꼭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유지핀과 유지공이 뭐냐 하면은 재료와의 결합을 유도하는 그런 장치, 유지장치 구조를 말합니다. 전치부에는 유지핀, 이런 유지장치가 있고 구치부에는 유지공이라는 유지장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면. 설면은 다들 아시니까 네, 설명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절단면과 교합면, 순면, 현면, 치경선, 네, 다 많이 접해봤던 용어들인데요. 이거 다 아실 거라고 하고, 네, 설명은 간략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근부는 이 서비컬 라인, 부분을 말하며 치경선 아래에 치근의 일부분으로서 위치상 재료로 피게 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돌출점은
그 구치 치조면 근심부에 위치하는 점상의 돌출부로 제1소구치와 제1대구치에는 1개, 그리고 제2대구치와 제2소구치는 2개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9번에 그 설측 경계선이 있는데요. 이 설명과 슈트의 경계선이며 일치선 재료로 피게될 부분을 한정하는 부위를 말합니다. 제가 여기에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슈트라고 그 설측 경계선에서도 설명과 슈트의 경계선이라고 말한 것처럼 슈트가 뭐냐면 치조면과 설면 사이의 부분이며 유지핀이 부착되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부착되는 부분을 말합니다. 이제 이렇게 인공치아의 재질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도제치, 레진치, 그리고 복합 재질로 된 이렇게 인공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재질을 이용해서 인공치아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각각의 재질의 이런 특징, 장점 같은 것을 간략하게 얘기해드리면, 도제치 같은 경우는 내 마모성이 높고 용매에 용해되지 않아서 쉽게 용매에 그 용해가 되지 않아서 흡수성이 없고, 그리고 음식물의 저작율이 높은 게 도제치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파절이 되기 쉽고요. 그리고 교환면 조정 시 이렇게 삭제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착용감이 좋지가 않고, 그리고 이 도제 자체의 경도가 높아서 이 대합되는 대합치들이 이렇게 마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진치인데요. 레진치는 이 색감 때문에 자연감이 있다고 하고, 내파들성이 우수하고, 일치성 레진과는 화학적인 결합이 이루어지므로 치아 길이 조절이 용이하고, 그리고 대합치아가 자연치나 레진치, 그리고 근관 수복치 같은 경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마모도가 높고 음식물에 색소 침착이 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합재질 인공치아는 이 도제치와 이 앞에 말했던 도제치와 이 레진치의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그런 단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복합재질 인공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공치아의 형태인데요. 이게 전치의 형태와 이렇게 구치의 형태. 잠시만요. 이렇게 전치의 형태와 구치의 형태로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그 나눈 것 중에서도 이제 또 전치는 이러한 분류로 인해서 나뉘어지고, 구치도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분류로 나뉘어집니다.
네, 이제 전치의 형태는 아무래도 전치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앞면 형태에 따라 분류를 하고요. 이제 성별, 그리고 성격, 연령에 따라 이렇게 전치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구치의 형태인데요. 이렇게 해부학적, 반해부학적, 비해부학적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이 해부학적에 대한 분류란 양측성 균형 교합을 부여하기 편리하고 저작 능력이 우수하며 교합면 조정이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교두가 높기 때문에 사하악 치아의 교두 접촉에 의한 측방압이 발생한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해부학적은 이 해부학적 치아와 이 비해부학적 치아의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연치의 형태를 기하학적으로 다양하게 변형시킨 교합면의 형태를 반해부학적 형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해부학적 형태란 중심이 기록을 체득하기 힘들거나 비정상적인 악관계에서 사용하면 효과적인 장점이 있지만 저작 효율이 떨어지고 저작압의 증가로 인한 지지 조직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제 실습 시간에 할 인공치 배열인데요. 이 인공치 배열에 앞서 그 전 시간에 했던 교합제, 인공치를 배열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제일 중요한 단계이기도 하는데요. 네, 교합제의 형태 및 경사, 높이, 위치, 수평관계, 그리고 지침서들이 이러한 요소들이 정확히 인계가 되었는지 확인을 한 뒤에 인공치를 배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공치 배열하는 순서는 크게 인공치 배열 발표를 하기 전에 크게 말씀드리면 이제 제일 중요한 심미성이 가장 중요시되는 이 전치부, 상악과 하악의 전치부 부분에 인공치 배열을 먼저 하고요. 그리고 기능과 관계된 구치부를 나중에 배열하는 것이 가장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인공치 배열할 때 편측 치아를 모두 배열하고 그리고 반대측 편측을 배열하는 방법과 그리고 동일치를 차례대로 배열하는 방법, 전치 배열에서도 한쪽 3전치를 배열하고 반대쪽 3전치 아니면 중절치 2치를 배열하고 측절치 2치, 견치 2치를 배열하는 방법, 이러한 이렇게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방법들은 좌우 대칭성을 좋게 하고
배열 시의 오류 범위를 오차를 적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구치부는 에서 제2소구치는 마지막으로 배열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 이제 인공치 배열, 전치부와 구치부, 인공치 배열에 대한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전치부 배열법에는 이렇게 크게 상하법과 하하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실습 시간에는 이 상하법에 대한 전치부 배열을 했었는데요. 상하법은 이렇게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이 상하순의 접선보다 1mm 하방에 설정되고 상하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교합 평면에 일치하도록 배열합니다. 이 상하법이 제일 많이 배열되는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하법, 가상교합 평면은 상순의 하향과 같은 높이를 설정하고 상하 전치부 인공치의 절단면은 가상교합 평면보다 1mm 하방에 배열하는 것을 하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상하과 하악에 이렇게 전치가 다 배열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이 상하 전치가 이제 심미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배열하고, 그리고 가장 쉽게 노출되는 부위가 이게 전치 부위다 보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하 전치부의 배열은 이렇게 중절치,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절치, 측절치, 견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중절치는 이 크게 승면간, 원심면간, 교합면간 이런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이 중절치는 이 승면간 근원신경 사도라고 해서 이 근신면 부분은 정준선에 접촉이 되고 장축은 약간 원심층으로 향하게 승면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야 됩니다. 원심면간 쪽은 치경부를 약간 들어가게 하거나 교합제 외면에 일치하도록 합니다. 교합면간은 절단면이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평행하게 닿게 배열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측절치인데요. 측절치의 방법은 승면간 부분은 근신면을 중절치 원심에 접촉을 시키고 장축은 치경부 원심에 경사시킵니다. 원심면간은 장축을 교합제의 교합평면과 수직으로 세우고 절단면은 수평 피계량을 고려하여 상하 측절치보다 1.5mm 설측에 위치하도록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교합면간은 그 절단면을 교합제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 올라오게 하고 평면과 가상교합 평면과 평행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견치, 승면간은 근신면을 측절치의 원심에 접촉하고 장축은 측절치보다 치경부를 더 원심 쪽으로 경사시켜줍니다.
그리고 원심면과는 장축을 치경부가 돌출되게 경사시켜주고요. 그리고 절단면은 수평 피계량을 고려하여 상압 견치보다 1.5mm 그 설측에 위치하도록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첨두를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 위로 1.5mm 올라오게 하고 하악, 중절치, 축절치의 절단면 높이와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우리 전치부를 이러한 방법으로 배열을 했으면 이제 구치부 배열에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상하법과 하하법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이 상하법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상하법이 전치든 구치부든 제일 많이 사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악교합제를 기준으로 상하구치의 교두의 교두의 높이 차이를 부여하여 보상성 만곡을 형성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악법은 위치의 안정과 유지에 문제가 많은 하악구치 악재간에 대한 배열 위치를 우선적으로 결정하여 배열하고 상하구치를 배열하는 방법을 하악법이라고 합니다. 네, 상하구치부 배열에 이렇게 1소구치, 2소구치, 1대구치, 2대구치 이렇게 4개의 치아에 대한 배열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현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 교합평면 관계에 맞게 배열을 해야 합니다. 역시 인공치 배열이 제일 중요하다시피 이렇게 알아두어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지키면서 배열을 하면은 더 좋은 총이치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치아들의 현면관, 원심면관, 교합면관, 교합평면 관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이 지금 글씨가 작다 보니까 화면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소구치의 현면관은 장축은 가상교합 평면에 수직이 되고 경우에 따라 장축을 약간 원심으로 경사시켜 한 85에서 88도가 되도록 배열을 합니다. 원심면관은 중심구가 교합제 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시키도록 배열을 시키고요. 교합면관은 협 설측교두를 연결한 선은 반대측 제1대구치의 근신 설측교두점과 이어지도록 합니다. 교합평면 관계는 협축교두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접촉되고 설측교두는 약 0.5mm 뜨도록 배열을 해줍니다. 제2대구치 현면관은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수직이 되도록 형성을 해주고요. 원심면관은
중심구가 교합제상의 치조제 정선에 위치되도록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제1, 2소구치의 중심구를 연결한 선은 직선이 되도록 하고, 제2소구치 협설축 교두를 연결한 선은 제1소구치의 협설축 교두를 연결한 선과 서로 평행하도록 평행하도록 형성을 해줍니다. 교합 평면과의 관계는 협축교두와 설축교두 모두 가상 교합 평면에 이렇게 접촉이 되도록 형성을 해줍니다. 이제 제1대구치는 현면과는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대해 식양부가 근심경사 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네,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원심면과는 장축은 식양부 내측으로 경사지고 설축교두는 치조제에 위치하도록 형성을 해줍니다. 교합면과는 근심 설축교두의 협축면은 제1, 2소구치의 협축면을 연결한 선에 영장선을 있도록 배열해주고, 원심 협축교두의 협축면을 약간 설축으로 6도 정도 경사지도록 해줍니다. 제2대구치가 지금 제2대구치의 현면과는 제1대구치 교합 평면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했죠. 교합 평면과의 관계는 교합제의 가상 교합 평면에 근심 설축 교두만 닿고 나머지는 남은 교두들은 모두 다 뜨는데, 그 양은 근심 협축 교두는 0.5mm 정도, 원심 협축 교두는 1mm, 원심 설축 교두는 0.5mm 정도 뜹니다. 그리고 제2대구치의 현면과는 그 장축은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 대해 식양부가 근심경사되어 있어 원심교두가 근심교두보다 더 많이 뜹니다. 그리고 원심면과는 치견부는 약간 들어가 있고 장축은 치견부를 약간 내측으로 경사시켜 협축교두가 설축교두보다 더 많이 뜨는 경우가 됩니다. 교합면과는 교합제의 가상교합 평면에서 모두 교두가 뜨는데, 이 제2대구치의 교두가 가상교합 평면에서 다 뜨는데, 그 양은 근심협축 교두는 1.5mm, 원심협축 교두는 2mm, 그리고 근심 설축 교두는 1mm, 원심 설축 교두는 1.5mm로 모든 교두가 뜹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이렇게 인공지 배열의 전치부와 구치부가 어떠한 형태와 어떻게 배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저번 1학기 때 인공지 배열을 했었을 때 제일 어려웠던 게 이게 교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 인공지 배열은 아까 말했다시피 그
현면관과 원심면관, 그리고 교합면관, 교합평면 관계에 맞도록 더 세세하게 신경 써서 배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4주차 영상 인공치 배열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